오늘은 제가 저희 와이프 강 원장님께 리쥬란 시술을 해주기 위해서 왔는데요. 지난번 주베르 볼륨 시술에 이어서 요새 또 정말 핫한 리쥬란 시술을 하면서 효과가 어떻고 앞으로 경과가 어떻고 이런 비포 애프터 사진까지 해가지고 한번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쥬란 좀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일반 리쥬란 힐러가 있고요. 리쥬란 HB 플러스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뭔가요? 일반 리쥬란 힐러는 최초에 이제 나왔던 상품이 되겠고,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에는 PN이라고 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그런 피부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에는 주사 시에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 나온 게 플러스가 되겠고, 리쥬란 HB 플러스에는 기존의 힐러에 포함되어 있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뿐만 아니라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국소 마취제 성분과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피부 아래에 들어갔을 때 수분 속건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도 힐러에서 느낄 수 없었던 즉각적인 수분 충전감, 속건조 해결 이런 부분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쥬란 HB 플러스는 어떤 분이 맞는 게 좋고 일반 리쥬란 힐러는 어떤 분이 맞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리쥬란 HB 플러스 시술을 조금 더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통증이 적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10분에서 15분가량 진행이 되는 동안 너무 아프게 되면 시술 받는 내내 불편하고 다시는 리쥬란을 찾지 않는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처음 맞으시는 분들은 HB 플러스로 시술을 권해드리고, 그 외에도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은 속건조 해결을 위해서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는 HB 플러스를 맞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자체에 흉터가 많다든지 강력한 레이저 시술 이후에 추가적으로 리쥬란을 맞으시는 분들은 힐러 주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리쥬란 HB 플러스는 좀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통증에 좀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맞으면 좋겠고,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피부 손상이 심한 분들, 레이저 시술을 받는 분들이 같이 받으시면 훨씬 더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리쥬란을 놓아주실 건지. 사실 이제 저희 강 원장님께서 통증에 조금 예민하신 분이고 속건조가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HB로 시술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왔었습니다. 이제 시술을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술을 받아볼 건데요. 그래서 원래는 리쥬란 HB 플러스를 전체로 받으려고 했어요. 좀 아픈 거 싫어하니까. 근데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진짜 리쥬란 힐러랑 리쥬란 HB 플러스를 받았을 때 효과 차이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 효과 차이가 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반은 리쥬란 힐러로 시술할 거고요. 반은 리쥬란 HB 플러스를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쓰는 간이 테스터기를 갖고 왔는데요. 이걸 하면 피부의 수분도, 그리고 피부의 기름, 유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피부 탄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왼쪽, 오른쪽 맞기 전에 한번 찍어보고요. 요 맞은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도도 중간 정도 나왔는데요. 60. 역시 피부과 전문이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른쪽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도 55로 가운데 수치로 나왔거든요. 이제부터 리쥬란을 맞아보고 한번 측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결과 궁금하시죠? 저 되게 궁금한데요. 이제부터 시술 한번 받아볼게요. 네, 여러분 오른쪽 힐러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뺨 쪽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1cc 다 해야 돼요. 중안면부가 더 아픈 거 아시죠? 아까 마취 하셨는데도 아픈데. 신경 차단술 할 때 여기는 안 하고 중안면부만 했거든요. 리쥬란이랑 주베룩이 대표잖아요. 두 개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느끼기엔 두 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구분하기 조금 어렵고, 리쥬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피부 재생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에 손상된 그런 걸 빨리 회복을 시키고 노화를 조금 억제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베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콜라겐을 재생을 시키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가 좀 꺼지거나 탄력이 줄어들거나 이런 분들이 하기 조금 더 적합하고, 그냥 단순하게 관리용으로 주사를 맞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리쥬란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저번에 주베룩 맞았던 것보다 훨씬 낫세요? 맞아요. 근데 주베룩은 지난번에 와이프한테 시술해 준 거는 주베룩 볼륨 시술했었잖아요. 구멍을 큰 거 하나 뚫어가지고 그 안으로 캐뉼라라고 하는 긴 바늘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사를 이렇게 여기저기 놨다면은, 요건 지금 한 땀 한 땀 주사가 들어가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통증 자체는 이게 훨씬 많으세요. 환자분들 대단하네요. 이거 일반 주베룩 스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건 이런 식으로 주사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한 땀 한 땀 하는 게 아니라 더마샤인이라고 하는 주입기를 이용을 해서 주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 강도는 이것보다 훨씬 약하긴
마취연고를 바를 시간이 없어서 셀프로 신경차단술하고 받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통증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신경차단술 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그냥 그래도 받을 수는 있어요. 리쥬란은 그 원장님이나 의사분들의 좀 손을 많이 타나요? 주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엠보가 생기게 진핀에 주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진핀에 주사하고 그리고 알을 크게 나가지고 몇 개 안 나버리면 사실 안 좋죠. 골고루 퍼지지 골고루 않으니까. 그렇게 균질하게 최대한 진피에 뿌려주는 게 제일 혹시 중요하기 눈물 때문에. 보이세요? 아프네요. 김 원장님이 리쥬란을 너무 예쁘게 나서 중국 환자들이 그거에 반해서 이제 계속 소개로 오고 있다는. 리쥬란 마이너스 굳은 살 생겼어. 원장님만 갖고 계신 그런 노하우를 좀 노하우가 사실은 엄청 작게 균질하게 얼굴 전체에 퍼뜨려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고, 이렇게 균질하게 엠보 많이 생기게 놔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놔드리고 있습니다. 대충 놓으면 진짜 1, 2분이면 놔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양뺨 하는데도 벌써 한 5분 걸려버리죠. 생각보다 맞을만 해요. 지금 HB예요. 양뺨만 해도 사실 3cc는 맞아야 돼. 2cc 가지고 양뺨 부족한 것 같고. 옛날에는 2cc를 3번 맞는 걸 권해드렸는데 요즘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4cc 정도를 한 번 맞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한 번 맞으면 그럼 효과가 얼마나 가요, 김 원장님? 한 번 맞으면 4cc 맞으면? 두세 달 가죠. 3달. 확실히 HB 플러스가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근데 HB 플러스가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그쵸? 저는 진짜 주로 HB 플러스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더 많이 남을까봐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시술하면서 환자분들이 너무 아프면 저는 진짜 저도 근데 환자분 너무 아파하면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때문에 조금 더 예쁘게 꼼꼼하게 놔드리기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시술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HB 플러스를 놓아드리는 걸 조금 더 좋아합니다. 저도 HB 플러스 되게 좋아합니다. 얼굴 면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얼굴 크신 분들은 사실 얼굴 전체 하시겠다 그러면 4cc에서 시작해서 5cc나 6cc까지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하는 거지, 이렇게 한번 맞아가지고 뭐 딱 졸업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시술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또 권해드려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다 싶을 때 우리 약간 몸 안 좋으면 수액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쥬란을 맞으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피부 수액 같은 느낌인가요? 맞죠. 피부 수액, 피부 보약 이런 피부 느낌으로 보약. 맞습니다. 주사 놓을 때 통증을 덜하게 놓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주사를 빠르게 놓지 않고. 그거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죠. 저희 피부과 전문의들만 알고 있는 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궁금하면은 더스킨 피부과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안 아프게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다른 영상을 보니까 리쥬란 받고 효과는 좋은데 오래 지속되지가 않는다. 놓는 의사분의 역량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환자분의 관리법에 리쥬란의 효과라는 게 힐러를 맞았을 때는 아마 환자분이 인지할 정도의 효과도 안 났을 거예요. 또 회복을 돕고 이런 안티에이징적인 역할이니까. 그런데 이제 HB를 맞으면 물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좀 느끼셨을 텐데, 히알루론산 때문에 생기는 약간 물광 효과 이런 거는 2달에 3달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 시간은 되게 짧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물광 효과가 피부과 시술 중에서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가 큰 시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광의 지속 효과가 긴 물광 주사들의 제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벨로테로에서 나온 리바이브, 히알루론산에 우리 보습제 성분인 글리세린을 섞어가지고 그 물광 효과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광 효과가 마음에 들었는데 지속 기간이 너무 짧아서 조금 불만이셨던 분들은 그런 리바이브 같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물광 제품 한번 맞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리쥬란 힐러 받다가 H 바르니까 잘 것 같아요. 안 아파서요? 네, 확실히 안 아파요. 그리고 리쥬란 부작용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눈밑 꺼짐, 과한 볼륨이 생겼다 라고 하는데 약간 잘못된 정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꺼질 수는 없거든요, 리쥬란을 받고. 그건 아마 다른 시술을 같이 하셨는데 그 다른 시술 때문에 생긴 부작용일 것 같아요. 그것도 주베르 볼륨이나 필러 같은 시술 때문에 생긴 거 아닐까. 뭐 눈밑이 꺼지거나 너무 과도하게 막 어색하게 볼륨감이 생긴다거나 이런 건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리쥬란의 제일 큰 부작용은 효과가 적음입니다.
리쥬란은 근데 이제 좀 부작용이 없진 않죠, 김 원장님? 유독 힐러에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힐러는 하고 나면은 그 부위 약간 알러지처럼 올라오는 거, 이런 게 좀 흔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근데 적절한 처치나 후관리를 하면은 네. 앞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뭐 영구적인 어떤 부작용 이런 거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그것도 있더라고요. 엠보싱이 어느 때는 2, 3일이면 들어가는데 일주일 이상 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도 제 생각엔 알러지 반응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치. 싶어요. 요즘에 근데 리쥬란이 되게 간단한 시술인 줄 알고 아무데나 가시는데 그런 부작용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촘촘히 잘 놓으시네요, 김 원장님. 그래요? 와. 거의 요새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쥬란 단독으로 맞으면 약간 효과가 아쉬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어떤 시술과 같이 하면 이거 좀 시너지 난다. 안티에이징을 위한 시술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시술 조합은 써마지와 같은 고주파 시술과 우리 병원으로 치면 텐서마나 올리시오한 이후의 리쥬란 시술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반면에 살이 조금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울세라 플러스 리쥬란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조합은 여드름 많이 나가지고 흉터 많으신 분들에게 포텐자나 시크릿 같은 바늘 고주파 이후에 리쥬란 시술을 함께 하게 되면은 바늘 고주파로 난 상처가 잘 회복이 되면서 금방금방 좋아지는 걸 많이 관찰했습니다. 리쥬란 힐러와 리쥬란 HB 플러스를 맞은 지 한 하루 정도 됐습니다. 24시간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은 어제와 동일하게 딱 세안만 하고 아무것도 바르진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쥬란 힐러를 맞은 쪽입니다. 활력도는 58로 조금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쥬란 HB 플러스를 맞은 쪽을 보겠습니다. 활력도도 확실히 67로 좀 높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리쥬란 힐러와 리쥬란 HB 플러스를 모두 맞아본 결과 리쥬란 힐러 너무 아프다. 그에 반해서 HB 플러스는 이거 받으면서 좋을 수도 있겠다. 힐러에 비해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시술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생각보다 잘 참아가지고 그래도 네. 수월하게 시술할 수 네, 있었습니다. 역시 신경차단술을 좀 하니까 확실히 통증이 덜한데요. 여러분 혹시 통증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신경차단술 하고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수면 마취하고 리쥬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는 그거는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우리가 수면 마취를 하더라도 통증은 그대로 느끼지만 기억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는 중간에 아프기 때문에 몸이 반사적으로 엄청나게 움직이게 되고, 시술을 할 때 좀 꼼꼼하게 조밀조밀하게 시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네. 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듯이 급하게 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술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마취연고랑 신경차단술 등 좀 간접적인 방법의 마취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술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 생각을 하고, 수면 마취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시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시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김 원장님 감사하고요. 리쥬란을 맞고 나서 하루 뒤, 그리고 3일 뒤, 일주일 뒤는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아까 테스트한 간이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